지하철에서 종소리를 들었다. 딸랑 딸랑. 놀랍게도 그 종소리는 열차가 움직일 때나 정차할 때 일정한 박자로 계속 들려왔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지만 내 귀에만 선명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째 같은 시간, 같은 칸,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다. 누군가 한 명씩 정차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이 소리를 추적하게 된 건 그 종소리의 방향 끝에 누군가의 마지막 장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였다. 서울 2호선. 그날도 퇴근길이었다. 익숙한 칸, 늘 타는 시간, 변함없는 사람들. 나는 늘 하던 대로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았지만 음악은 틀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세상에 잠기고 싶었다. 그때였다. 딸랑 딸랑 어딘가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지만 맑고 분명히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였다. 처음엔 누군가 휴대폰 벨소리를 바꾼 줄 알았다. 하지만 승객들 중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딸랑 딸랑 두 번째 울림이 왔을 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봤다. 소리는 열차의 앞쪽, 정확히 연결칸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날은 그저 스쳐가는 이상한 하루일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나는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종소리를 들었다. 이쯤 되니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나는 일부러 음악을 틀지 않았고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만 기다렸다. 딸랑 딸랑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지하철이 정차할 때마다 한 번씩.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들리고 난 뒤 항상 특정 승객 하나가 조용히 내렸다. 이상한 건 그들이 한결같이 무표정했고 마치 뭔가에 끌린 듯 휘청이며 내렸다는 점이었다. 처음 사라진 건 붉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다. 그 다음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중년 남자. 그 다음은 학생처럼 보이는 소년.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사라진 사람들은 그 이후로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길, 퇴근길 어느 시간대에도 다시 보이지 않았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12월 5일 홍대 입구역 여성 30대 추정 빨간 코트 종소리 후 하차. 12월 6일 신촌역 남성 50대 추정 갈색 넥타이 종소리 후 하차. 이상하게도 기록할수록 내 머릿속에 묘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도 내 착각도 아니었다. 이 종소리는 단지 소음이 아니라 신호였다. 누군가를 향한 호출이었다. 7일째 되는 날, 나는 결심했다. 그 종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직접 이동해보기로. 평소보다 한 칸 앞자리로 이동해 앉았다. 정차역을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자 드디어 익숙한 그 종소리가 울렸다. 딸랑 딸랑. 이번엔 소리가 더 가까웠다. 명확하게 연결칸 너머였다. 누군가 정말 거기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연결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고 기다렸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출 때 나는 문을 열고 역 칸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그 순간 한기와 함께 냄새가 밀려왔다. 지하철 특유의 쇠뇌가 아니라 어딘가 축축하고 곰팡이 쓴 듯한 오래된 병원 냄새. 칸 안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사람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좌석 위에 놓인 가방, 내려지지 않은 신문, 놓고 간 우산. 그런데 사람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열차가 멈추기도 전 맨 앞쪽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일어났다. 내 시야에선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휘청이며 열차 문 앞에 서 있었고 정차음과 함께 딸랑 딸랑 그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내렸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에 종소리가 울렸고 그는 사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따라 나서고 싶었지만 두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경직됐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다. 그 장면을 본 이후 나는 매일 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떤 종소리를 따라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나만이 이 소리를 듣는지 그걸 밝혀내야 했다. 왜냐하면 다음번 종소리는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종소리는 어느새 나에게 일상의 알람처럼 되어 있었다. 출근도 퇴근도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만이 내 하루의 리듬이 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에 오를 때마다 나는 최대한 연결칸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메모장에는 이미 10명 이상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들의 복장, 표정, 위치, 하차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6시 41분 합정역을 출발한 열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책을 읽는 척하며 모든 승객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딸랑 딸랑 오늘도 종소리는 어김없이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다. 정확히 내 맞은편 좌석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가 종소리가 울린 순간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를 눈으로 쫓았다. 그는 열차 문 앞에 다가섰고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말 없이 내렸다. 나는 재빨리 그 뒤를 따랐다. 여의나루역. 한산한 역이었고 내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 남성은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다. 나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가지 않았다. 중간쯤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선로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잠깐. 위험해요.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딸랑 딸랑 그 익숙한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는 마치 그 소리에 맞춰 춤추듯 몸을 돌렸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선로 아래로 내려갔다. 안 돼! 나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역무실에 달려가 말했지만 CCTV엔 그 남자의 흔적조차 찍혀있지 않았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 구간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여의나루역 오늘 6시 45분 열차. 내린 승객은 당신 한 분뿐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 종소리를 따라 사라진 사람들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기록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였을까? 왜 이 소리는 나에게만 들리는 걸까? 나는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아예 종점까지 열차를 타보기로 했다. 신도림행 막차. 사람이 거의 없는 열차 칸. 종소리는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울렸다. 딸랑 딸랑. 이번엔 연결칸 너머에서 소리뿐 아니라 흐릿한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흰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사람. 어딘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칸으로 들어섰다. 그 사람은 등 뒤를 내보인 채 선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엔 낡은 종이봉투, 그 위에 오래된 명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울 메트로 고은주. 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마주친 기사였다. 2009년 서울 지하철 기관사 고은주 씨 사망. 열차 진입 직전 실종, 시신 미발견. 그녀는 사고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열차가 멈추기 전 사라졌고 종소리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기록에서 삭제된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에 있었다. 고은주 씨. 내가 말을 걸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가려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가 모호한 상태였다. 그녀는 종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종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돌려주세요. 뭘요? 내 자리. 그녀가 발끝을 움직이자 지하철이 갑자기 급정거했다. 확 몸이 튕기며 넘어졌고 차 안에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떤 공간에 서 있었다. 그건 더 이상 지하철 칸이 아니었다. 나는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지하철이 아니었다. 주변은 아득하게 어두웠고 어떤 종류의 바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내가 있던 곳은 지하철 칸이 아니었다. 벽은 낡고 검은 그림자가 깔린 긴 복도였다. 여긴? 어디? 어두운 복도 끝, 거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내 마음은 고요했지만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뛰고 있었다. 내가 찾던 그 종소리는 이곳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의 발걸음만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복도 끝에서 갑자기 멈췄다. 그때 내 옆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소리. 다시 돌아가자. 그 목소리는 처음에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눈앞에서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켜졌다.
나는 그 불빛을 따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계속 나를 쫓고 있었다. 어디서 그런 말을.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발자국이 내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로 다가왔다. 고은주 씨.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느꼈던 모든 불안감이 엄청난 압박으로 변했다. 그 압박은 마치 공기 중에 있던 모든 무게가 내 몸에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2009년 서울 지하철 사고. 그 사건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그 사고 이후로 고은주라는 사람은 이름만 남고 사라졌다는 기사를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혹시 나도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안 돼! 내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나타났다. 고은주, 그가 말한 내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흩어져 있었고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고은주는 그저 고요하게 말하며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다. 내 몸은 굳어졌다. 이 상태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고은주처럼 이 복도의 끝에 놓일 존재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그 소리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 종소리는 고은주가 마지막으로 탑승한 시점과 이곳에서 그녀가 되돌아가고자 하는 곳을 잇는 시간의 끈이었다. 그녀가 살아있었던 시간,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돌고 돌아오던 이 공간이 한순간에 연결되었을 때 내가 내릴 수 있는 곳은 이미 사라진 곳이었다. 이곳에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던 사람들은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녀의 손끝이 나의 팔꿈치를 스쳤다. 그 순간 그곳에서 나의 온몸을 감싸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는 더 이상 차갑지도 않았고 죽음처럼 차가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기억이 없어진 사람들의 사라진 흔적이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그녀의 손끝이 내 팔꿈치에서 사라지자 나는 다시 이 복도의 끝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딸랑, 딸랑. 그리고 나도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반복되도록,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소리가 울리는 동안 내가 기다리던 그 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